네, 지난 17일 코스닥 시장이 7년 3개월 만에 장중 700선을 돌파했는데요. 1,000억 원대 주식 부자가 줄줄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랠리 속 과열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700선 돌파의 의미와 함께 코스피 올해 목표치와 또 요즘 급등하고 있는 화장품 주가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예.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2150이 좀 넘었고 710을 이제 지금 막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니까 2141.959였고요. 예. 코스닥 지수는 712.86이었습니다. 방금.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7년 4개월 만에 이거 뭐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물론 사실 지난해 말에요. 542였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30%가 급등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의미를 따지자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현 정부에서 중소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그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이게 중소 벤처 기업 육성 정책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시장 건전성이 회복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로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보통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투자자의 다변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됐었는데 이제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심지어는 과열까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코스닥 시장이 한창 잘 나갈 때가 1990년대 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면서 갑작스럽게 뭐 20몇 살, 30몇 살 그 젊은 갑부들이 탄생하고 네. 그랬었죠. 예. 그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땡땡닷컴, 땡땡닷넷 이렇게만 불어도 정말 사방에서 엔젤 투자가들이 무조건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하는. 그래서 마치 굴뚝산업이 아닌 신세계를 마치 이렇게 만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거품으로 어마어마하게 끼었었죠. 예. 그것이 나중에 싹 거품이 거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현재로서 보았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는 예. 이 거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품은 사라졌는데 예.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나 기업 자체로서는 그러다 큰 문제는 없는데 들어오는 돈, 유입되는 자본 이것이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풍부한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또 외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이나 시장 건강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된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네.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관심을 없던 분들도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그럼요. 생각 요즘 하실 그런 얘기 수도 많이 해요.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 투자자들이 몰리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과열이 되다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그 기업들의 주가도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흑자 기업들의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있다. 이런 그 유무를 가리지 않고 뭔가 좀 속된 말로 건수, 예. 뭐 테마성 호재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1,05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 대비로 주식이 오른 그것이 무려 937개, 88%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도 저렇게 오르네, 나도 주식 투자해야지 라는 사람이 당연히 나옵니다. 예.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이익을 내야 되고 거기 실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바람이 부니까 다 따라간다라는 그런 식인데요. 확실히 투자 심리가 달궈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진짜 2월 달만 해도 600선 돌파할 때도 그런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초저금리다 보니까
돈을 좀 갖고 있더라도 어디 은행에 맡기는 거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러다 더군다나 유럽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남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코스피로 가고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 2008년 리먼브러스로 인한 글로벌 국제 위기 상황만큼이나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은 그때만큼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타할 조정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것은 결코 정상은 아니고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워낙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매니저들까지 같이 덩달아 흥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그 외부 변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시간을 어제로 이제 되돌려봐서 시초가라고 얘기하는 시작할 때 그 처음 그 주가에 대한 부분 예. 주목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뭐 국제 원유 시장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데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리스와 중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사람들 광장이나 공원에서 뭐 춤을 춘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지금 없대요. 어디 갔냐 했더니 다들 주식 공부하러 갔다. 모르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용 거래를 규제하고 또한 다른 편으로는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인하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경기 부양 의지는 남아있지만 급등에 예. 대한 부담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스는 예전부터 노출된 리스크입니다. 뭐 디폴트니 뭐니 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노출된 리스크고 여기에서 뒤에서 누가 받치고 있냐면 독일이 받치고 있어요. 왜냐? 독일이 그리스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리스가 망하면 자기들 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출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연착륙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러시아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 때문에 출렁거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어떤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코스피 시장도 보면 3년 8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국내 증시를 보면 박스권에서만 계속 움직였고 예, 예.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거든요. 예. 올해 좀 좋을까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최강 경기 별로 좋지 않은데 워낙 지금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나 유럽 리스크죠.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한 걸 생각해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랠리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트렌드 추세를 보면은 적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에서 2300까지 가지 않겠느냐.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얘기까지 전 깜짝 놀라서 2,700까지 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니까 뭐라고 그렇죠. 딱 이야기하기는 네. 어렵지만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2,200에서 300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같이 코스닥도 같이 연동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아모레 퍼시픽을 요즘 황제주라고 황제주.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 참 소위 잘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제 장중 400만 원의 벽을 깼다고 합니다. 이게 예. 최고가라고 하는데요.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서경배 회장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름이 막 떴죠. 뭐 액면 분할로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나라도 좀 사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네. 있고요. 예. 그 중국 화장품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영향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 어떤 회사든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실적이 탄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쌓은 이 인지도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탄탄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 쪽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다. 예. 인지도 올라가고요. 또 해외 지판 시장도 막 열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400만 원 아니라 나중에 50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 실적이 탄탄할 경우에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가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주식 한 주를 사는데 그게 4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예. 이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예. 다른 화장품주들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사모펀드들이 예. 비상장된 화장품 회사를 사겠다고 정말 혈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비슷한 다른 이제 저평가된 화장품 주식 찾아 움직이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여성들이 예. 한국 화장품이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한류 열풍 워낙 그렇고 예.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피부가 비슷하다. 네. 예.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우리한테 맞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한국산 화장품 전체가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그렇지만 다른 화장품들도 예. 역시 같이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한국 화장품이면 무조건 팔린다는 인식 가운데 저평가된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평가된 화장품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막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주 전체가 다 아모레퍼시픽을 중점으로 쫙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한다고 막 갑자기 화장품주를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현명하시니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요. 그 이건희 회장 루머 때문에 삼성 관련주가 좀 출렁였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군데서 전화 왔어요. 그 뭐 소문이 이렇게 도는데 네네. 아니요. 저는 몰라가지고 알아보니까 증권가에서 증권 소식지, 예. 소식지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기정사실하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출렁이는 그 주식이 그렇게 출렁이게 되니까 거기에 단타 매매에 들어가는 작전 세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루머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작은 이야기에도 출렁인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커다란 트렌드 가운데서 투자도 하고 커다란 트렌드 가운데서 네.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